여러분, 양평군 부동산의 특수성을 알고 계신가요? 실패하지 않는 양평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어느 지역이건 그 지역의 특수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특수성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양평부동산의 특수성 제가 오늘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양평에서 전원생활은 수도권 거주자분들에게는 로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평부동산을 구입하러 항상 옵니다.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친구 따라서 또 남들이 구입하니까 배가 아파서 싼 땅, 싼 주택. 사실 요즘 모두 그러시는 건 아니죠. 물론 가격이 저렴한 부동산을 구입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싸다고 무조건 구입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치명적인 실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격이 싼 부동산만 찾아다니는 여러분들, 부동산 구입과 투자는 가격이 싸다고 해서 되는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양평 부동산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적 핵심을 어디에 두고 구입 계획을 하셔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핵심 사항을 모르고 싼 부동산만 찾아다니게 되면 여러분들은 양평 부동산 투자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면 언젠가는 처분해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 황금성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부동산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극복하거나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계획하고 실행해서 부동산을 구입해야 합니다. 양평군 B도시 부동산의 분석과 투자, 구입, 처분, 활용, 개발, 공사와 분양까지 모든 부동산 활동의 해법을 제시하는 양평 리얼티 이데아 채널에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양평 부동산 강의를 잘 듣고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구독하시고 잘 듣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양평 부동산 투자 구입을 성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양평 리얼티 이데아 채널의 주제는 양평군 부동산 구입과 투자, 반드시 알고 시작해야 한다입니다. 양평 부동산을 구입해서 전원생활을 한다는 것은 서울 분들에게는 아직까지 로망입니다. 가깝고 산업화 도시화된 수도권에서는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아직까지 대부분 유지하고 있죠. 양평을 방문해 본 사람들은 언제 어디를 가봐도 모든 풍경이 정말 매혹스럽게 사람들로 하여금 살고 싶고 거주하고 싶은 동경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충동질 시켜줍니다. 이런 마력을 지니고 있는 양평군의 풍경, 환경도시 양평. 2024년 30년 만에 맞이하는 최악의 불경기의 시기. 이런 불경기의 시기는 부동산 구입에 정말 황금과 같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양평 부동산을 지금 구입하시라는 조언과 함께 양평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양평 부동산이 다른 지역과 다른 특성 두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는 양평군에는 부동산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단점이 있고, 둘째는 양평군 미래 가치를 높여주게 될 엄청난 이슈가 있습니다. 이 단점과 장점을 잊지 마시고 양평군 부동산을 구입할 때 꼭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양평군 부동산 구입 알고 해야 한다의 핵심 첫 번째, 치명적인 단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치명적인 단점의 첫 번째는 규제로 인한 인구 증가 제약이라는 점입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 사람들이 먹는 식수가 바로 이 양평군의 감성 포인트, 남한강과 북한강이죠. 양평군의 거의 모든 수계가 남한강과 북한강으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에 있어 엄청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약 사항들은 환경법으로 법제화되어 있고 결과는 인구를 유입시키는 대규모 도시개발과 산업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양평군의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구가 늘어날 요인에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구가 안 늘어나면 늘어날 수가 없으면 당연히 부동산을 이용할 수요자도 적어지게 되고 수요자가 적으면 구입 경쟁력도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도 오를 수가 없게 됩니다. 양평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가 없고 서서히 물가 상승분보다 약간 상회해서 시세가 형성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양평군은 부동산 토지를 이용하고 활용해야 하는 인구가 적고 쉽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 실제 예로 양평군 전원주택지 가격이 1998년에서 2000년도쯤에 평당 45만 원이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평당 100만 원 전후입니다. 수도권의 모든 주택지가 평당 400에서 한 600만 원을 호가하고 있는데 양평군은 현재 4분의 1에서 한 6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양평 부동산 특성의 첫 번째 단점을 정리해보면 규제로 인한 개발 제한 때문에 인구 증가가 굉장히 느리다는 점,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양평 부동산을 구입하고 처분하려 하면 잘 안 되고 늦는 이유가 부동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부동산을 구입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내가 팔 때 이 부동산이 잘 팔릴까? 꼭 짚어보시고 구입해야 됩니다. 구입할 수요자가 많은 대상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치명적인 단점은 기호식품과 같다. 대규모 도시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양평군은 주거 생활하기에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좁은 마을도로와
낮은 상수도, 도시가스 보급률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던 것은 단지 각박한 도시를 벗어나 여유롭고 한적한 그림의 전원 풍경에서 지친 피로를 풀고 싶은 폭발적인 감성과 여유로워진 생활 때문에 시작되었고, 뒷받침해 줄 수 있었던 당시 상황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던 아마 2000년도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도시인들의 감성적 부동산 패러다임의 변화와 열기가 단적으로 말하면 일시적인 성향, 기호식품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것이고, 전원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파생되는 현상으로 말하자면 비싸면 안 사도 되고 싸면 싼 맛에 사볼까? 이런 뜻이 되기도 하죠. 결국 양평군 부동산의 20년 거래축을 이끌었던 전원주택 살기의 붐이 해도 그만이고 없어도 안 해도 살아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기호식품과도 같다는 양평부동산 구입,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식품을 구입할 때 모두 다 고르기 시작합니다. 고른다는 것은 같은 종류의 상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선 많이 팔리는 제품은 어떤 제품일까요? 단연 끌리고 독특하고 흔치 않은 그러한 제품이 굉장히 많이 팔리게 됩니다. 모든 구입자들의 손은 이렇게 끌리는 제품에 가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양평부동산을 구입할 때 독특한, 흔치 않은, 희소가치가 있으면서도 수요층이 보다 많은 부동산을 구입해야 되겠죠. 답은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양평부동산 특성 중 치명적인 단점 중 두 번째가 양평부동산은 기호식품과도 같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상가부지도 있고 전원주택지 말고 다양한 활용 가능한 대상들이 있지 않냐고 반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답은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컨텐츠를 올려드릴 거니까 그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평군 부동산 구입 알고 해야 된다의 핵심 두 번째,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양평시 승격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을 거론만 한다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조언자가 되겠습니까? 양평구는 이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을 어떤 가격에 구입하고 어떻게 관리해서 언제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를 계획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제가 전문가가 되겠죠. 양평군이 인구가 늘어나고 재정 자립도도 높아져서 경제 규모가 커지면 시로 승격됩니다.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양평시 승격이라는 이슈의 혜택을 보려면 언제 어떠한 부동산을 구입해야 할까요? 전원주택지, 상가부지, 상가건물, 아파트?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나중에 하나하나씩 이것도 또한 제가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고요. 그런데 양평시 승격은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인구가 늘어야 되고 자립 경제의 규모를 갖추어서 세수입도 늘어야 되고, 그래서 경제 규모의 틀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승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구도 증가되어야 되는데 인구 증가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양평구는 수도권에서 전원생활하기에 좋은, 살기 좋은 아름다운 도시 1순위의 위상을 갖추었죠. 전원생활을 하려고 양평군에 이주한 사람들은 20년 동안 2, 3만 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제 양평군의 수도권 전철이 개통되었고 곧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양평군을 시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인구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크고 작은 도시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양평군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전철 운영도 지속적인 적자를 이어갈 것이고 고속도로 역시 투자비를 건지지도 못할 겁니다. 인구 유입을 위한 도시개발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아직 환경법에 의한 규제가 양평군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또한 많이 완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규제가 많은 지금은 더없이 좋은 기회의 시기가 아닐까요? 또한 가격이 아직 바닥이라는 얘기도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양평군을 자연환경이 우수한 수도권 베드타운으로 급부상시켜줄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양평시 승격이라는 굉장한 비전이 양평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양평부동산을 왜 구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이 기회의 시기라는 것, 당연히 사야 되겠죠. 비전도 있고 아직 그런 비전이 시작도 안 했는데요. 여기까지가 제가 말하고 싶었던 현재 양평부동산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과연 양평부동산 시장 미래 어떨까요? 이제 양평군 부동산 시장의 제2막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열리는 양평부동산 시장의 제2막은 지금과는 좀 다르게 열립니다. 그동안은 전원도시가 양평군의 이름이었다면 이제는 서울의 위성도시로 그 위상이 곧 달라집니다. 지금은 양평군 부동산의 조정의 시기입니다. 양평시 승격과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착공을 준비하는 지금은 전원 살기에서 수도권 베드타운으로 그 위상이 정립되어지는, 바뀌어지는 조정의 시기입니다. 곧 인구 증가를 위한 도시개발이 본격화될 것이고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전철의 적자를 줄이고 이러한 교통 인프라, 국가 기간 산업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도시 위상이 갖추어지는
시대의 문턱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세계적인 불황까지 겹쳐서 경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죠. 저도 35년째 실전 현장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는 정말 두 번째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달리 보면 지금과 같은 시기가 부동산을 구입하기에 정말 너무나도 좋은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가격도 낮아졌고 구입자도 별로 없기 때문에 흥정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다 양평 부동산 팔아치우고 떠나야 될 시기일까요? 아니면 구입해야 할 시기일까요? 그동안 양평 부동산을 구입했던 분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용도와 유용을 점검해야 될 시기입니다. 도시화의 물결이 몰아닥칠 양평시에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지금 보유한 부동산이 그 시기에 거래가 잘 돼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동산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처분하고 갈아타야 되겠죠. 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평 부동산이 다른 지역과 타 지역과 다른 특성, 규제에 의한 대규모 개발이 힘들어서 부동산을 필요로 하는 인구의 증가가 늦고 전원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호식품과도 같았기 때문에 조금만 비싸면 거래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양평시 승격이라는 빅 이슈로 인해서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변모할 대규모 도시 개발이라는 미래 비전을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구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더불어 양평군 미래 비전은 실제 양평 부동산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중요한 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부동산을 구입해야 될지, 왜 구입해야 되는지, 구입하려는 부동산을 분석하고 활용하는 기술적 방법들과 시세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기술적 훈련을 통한 배움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양평 부동산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급매물을 막 주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급매물만 주우러 다니시거나 경매 공매가 싸다고 막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정말 불나방과 똑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분들을 불나방이라고 합니다. 불나방은 불빛만 보이면 막 덤벼들어요. 불나방이 날아드는 곳에는 항상 거미와 같이 덫을 놓는 사냥꾼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자기의 덫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희 양평 리얼티 이데아 채널에서 앞으로 부동산 투자와 활동을 위한 많은 공부를 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적극 권합니다. 우선 제가 양평 리얼티 이데아 채널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와 모든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양평 부동산 특성을 알아야 한다. 지금 보시는 내용과 부동산 가격의 세 가지 얼굴, 처분의 기술, 그리고 부동산 구입을 위한 계획 절차, 이 네 가지를 급히 제작하려고 해요. 이 네 가지는 절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양평 부동산을 대상으로 활동을 할 때 꼭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세트 영상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부동산을 필요로 하는 건 사람들이고 필요성을 가진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필요한 부동산이 움직이고 거래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어떠한 이유로 무엇을 추구하며 자금을 가지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이 활성화되기도 침체되기도 합니다. 양평군을 대상으로 투자를 계획한다면 지금의 양평군은 미래에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사람들이 어디서 나와서 어떠한 수요로 어떤 부동산을 구입할 것인가를 예측한다면 양평 부동산 투자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처음에 제가 질문했죠. 여러분들은 양평군의 싼 땅을 찾아다니시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시작된다라고. 싼 땅이 왜 싼 땅인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판단하고 조사하고 분석해보지만 큰 틀은 보지 못합니다. 부동산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부동산의 대상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기 이전에 미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동산을 구입해 놓는다는 계획을 세우시면 전원주택지도 상가부지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각종 시설용지로 공급될 수 있는 많은 토지들도 여러분들 눈에 하나둘씩 보이게 됩니다. 미래 양평군 부동산 구입자들의 수요를 예측하는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양평군이 시로 승격되면 과연 어떠한 부동산들이 움직일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택지 수요는 당연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거고 그런데 예전처럼 감성적인 그림과 같은 전원주택지가 필요할까요? 아니죠. 낭만과 거리가 먼 세컨하우스가 아닌 실제 거주를 위해 필요한 주택용지가 더 필요하게 되고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장소에 앞으로는 1인 세대의 폭발적인 증가와 실버 세대의 증가가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수요층들이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의 규모는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어떠한 부동산들을 구입해서 미래의 수요자들을 맞이해야 될지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죠?
왜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서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경매나 공매로 양평 부동산을 매입하면 실패하는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경매 아카데미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수많은 교육비를 주고 배우셔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 교육기관에서는 법령과 사례만을 설명해주는 리뷰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매입하려는 부동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언제 또 이 사람들이 움직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는 적정 가격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비도시 지역, 미개발 지역 가격, 이 시세 판단을 여러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비도시 지역의 미개발 부동산의 적정 시세는 현황 플러스 적정 용도의 이용을 위한 개발비를 다 포함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래되는 가격은 호가도 아니고 시세도 아니고 실거래 가격인데, 나중에 제가 부동산 가격의 세 가지 얼굴이라는 주제로 실거래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양평 부동산을 구입할 때 도움이 될 양평 부동산 흐름의 변화를 주었던 세 가지 분기점을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90년도 인터넷의 개통입니다. 양평군에서도 직장에 나가지 않고 업무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그 때문에 일반인들이 하나둘씩 양평군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원주택 거주의 붐과 맞아떨어진 굉장한 사건이었고, 이때 이후로 기업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양평 부동산 경기 활성화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고, 이때는 아무 땅이나 사실 허가만 내고 공사만 대충 해도 팔려 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6번 국도의 4차선 확장이 됩니다. 교통 여건이 좋아지자 본격적인 전원주택 거주자들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전원주택 부지의 면적이 약 200평에서 250평 정도, 가격도 하루가 다르게 올라갔고 토지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때가 아마 2000년도 한 중반기쯤 되는 것 같은데, 이때만 해도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제력 있는 분들 아니면 전원주택 부지를 사러 나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평군 인구 증가에는 이러한 분들은 기여를 하지 못했어요. 실거주자가 아니고 주말주택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고, 이분들은 양평군에 와서 돈을 쓰지 않았던 사람들로 분류됩니다. 세 번째 사건이 전철의 개통입니다. 양평 부동산 거래와 성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분기점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일반 분들이 대거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철 개통 이후로. 때마침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급등했고, 전세 가격으로 양평군의 전원주택을 구입해야 되는 낭만이 아닌 적은 소자본으로 실제 거주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서민들의 전장이 양평군에 시작이 됩니다. 주택 부지는 거의 100평씩 쪼개졌고, 수요자들은 2, 3억대 주택만을 찾게 됩니다. 이 시기에 그동안 전원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서울로 올라갔고, 전철 개통은 양평군에 그래서 큰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전철을 이용하는 서민들은 사실 부동산에 투자할 자금은 굉장히 적었지만 실제 거주를 하는 분들이었고, 자금력은 적어도 양평군 경제 활성화에는 실거주자인 이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은 여기 살면서 직접 돈을 쓰기 시작하죠. 이분들이 돈을 쓰다 보니까 이 시점에 양평군 도로변에 있는 상가건설이 활성화되고, 주택지보다는 도로변에 카페라든지 사무실, 이런 근린시설들이 많이 건축되고 토지 가격 또한 더 오르게 됩니다. 제가 양평군에 변화를 준 세 가지 사건을 말하면서 사람들의 거주 패턴을 얘기했고, 세 가지 사건들에 따라서 거래되는 부동산 유형이 다르게 바뀌었고, 돈을 쓰고 안 쓰고와 거주자인지 주말주택용으로 쓰이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 저는 어떤 사건이 좋고 안 좋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6번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되기 전에, 전철이 개통되기 전에 사람들이 이동하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과 그분들의 자금력의 규모를 알았다면, 그리고 알았다면 미리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개발해 놓고 처분해서 수익을 보기 위한 부동산 투자를 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점을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양평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여러분들이 양평 부동산이 타 지역과 다른 특수성을 반드시 알고 부동산을 구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래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제가 얘기한 양평 부동산의 특성, 앞으로 저와 함께 답사하고 분석할 수많은 양평 부동산 대장 토지들을 파악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데 기준이 될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 바라고요. 양평 부동산 알면 미래가 보인다. 알아야 산다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